안녕하세요. 영양학연구원 박미영입니다. 요즘 정말 핫한 건강법이 있죠. 바로 아침 공복 올리브오일 섭취입니다. 방송 건강 채널, 유튜브, SNS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 분들 사이에서 정말 열풍이죠. 아침마다 올리브오일 한 스푼이면 변비 해결, 다이어트, 독소 배출까지 된다고 하니까 안 해볼 이유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네 카페에서도, 등산 모임에서도,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모두들 올리브오일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10kg 뺐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20년 된 변비가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정말 만능 해결사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트렌드를 따라 아침마다 올리브오일 한 스푼씩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가 참석한 국제영양학 학회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3년간 추적 연구 결과인데요. 50세 이상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섭취한 그룹에서 담낭 관련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0%나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는 그 비율이 60%까지 치솟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침 올리브오일을 6개월 이상 지속한 그룹에서는 급성, 췌장염 발생률도 일반인보다 25%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이면 변비도 해결되고 살도 빠지고 독소도 배출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쭉 들이키시는 분들이요. 혹시 이렇게 하신 후에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적 없으세요? 아니면 설사를 하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게 해독작용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변비가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거나요. 아니면 체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거나 말입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올리브오일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어지는 분들이요. 이것도 해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어떤 날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셔야 해요. 첫 번째 변화는 소화효소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의 분비량이 20대에 비해 50% 이상 줄어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대에는 기름진 치킨을 먹어도 2시간이면 소화가 됐는데 5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소화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잖아요. 두 번째는 담낭의 기능 저하입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든 담즙을 저장했다가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담낭이 강하게 수축해서 담즙을 확 분비할 수 있었는데 50대 이후에는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위산 분비의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은 줄어드는데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갑자기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유익균은 급격히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복에 순수한 기름 15ml, 그러니까 한 큰술을 한 번에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담낭에 가하는 급격한 부담입니다. 공복에 순수한 기름이 12지장에 도달하면 우리 몸은 이를 급하게 소화시키려고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담낭을 강제로 수축시켜 담즙을 짜내는 거예요.
문제는 50대 이후에는 담낭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갑작스런 강한 수축으로 인해 담낭벽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담석이 담관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극심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담석 발작으로 실려온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드신 후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혈당 조절 시스템의 교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 오일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올리브 오일 자체는 당분이 없어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다량의 지방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요. 쉽게 말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아침 올리브 오일 섭취 후 2~3시간 뒤에 점심 식사를 하면 평소보다 혈당이 훨씬 높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점은 위산 역류의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부식도갈약근이라는 위와 식도 사이의 조인근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공복에 기름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약해진 괄약근을 뚫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침에 올리브 오일 드시고 나서 가슴이 쓰리거나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신트림이 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장내 미생물 균형의 파괴입니다. 공복에 다량의 기름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올레산이 과량으로 장에 도달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켜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내 미생물은 우리 면역 시스템의 70%를 담당하거든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요. 다섯 번째 문제점은 췌장에 가하는 부담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공복에 갑자기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오면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50대 이후 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 중 상당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2023년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 협회와 UC 데이비스 대학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73%가 가짜이거나 희석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올리브 오일들은 대부분 해바라기유나 콩기름, 카놀라유 같은 값싼 기름에 올리브 향과 색소를 첨가한 제품들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제품에서는 산업용 올리브 오일이나 심지어 재활용 올리브 오일까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재활용 올리브 오일이라는 건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기름을 재정제한 것을 말해요. 이런 기름들에는 트랜스 지방, 산화된 지방산, 심지어 중금속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 그 기름이 실제로는 독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양 상담을 했던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62세 김모 씨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큰술씩 드셨어요. 처음에는 변비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좋아하셨는데 3개월 후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가슴 통증까지 느껴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받아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생겨 있었어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담낭에 염증 소견까지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는 58세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침 올리브 오일을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오히려 5kg이 늘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의 칼로리가 120칼로리인데 이걸 매일 추가로 섭취하니 한 달에 3600칼로리 1kg 이상의 지방이 축적된 거죠. 세 번째는 67세 최모 씨의 경우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이분은 올리브 오일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셨는데 점심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50에서 70 정도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럼 올리브 오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 자체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올레산,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거든요. 다만 먹는 방법과 시간 그리고 양이 중요해요. 첫 번째,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통곡물 빵에 발라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대폭 줄이세요. 하루 한 큰술이 아니라 한 작은 술, 그러니까 5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17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네 번째, 제대로 된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마트에서 올리브 오일 살 때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병의 색깔을 보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짙은 초록색이나 갈색 병에 들어 있습니다. 투명한 병에 들어 있다면 100% 의심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만든 지 18개월이 지나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가격을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500ml에 2만원 이하인 제품은 거의 확실히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토스카나, 풀리아, 시칠리아 같은 구체적인 지역명이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병을 흔들어 보세요. 진짜 올리브 오일은 점성이 있어서 병을 흔들면 기포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올리브 오일은 플레음이나 약간 매운 향이 납니다. 냄새가 없거나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난다면 피하세요. 그럼 올리브 오일 대신 뭘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300ml부터 드세요. 하룻밤 동안 잃은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레몬 한 조각을 넣으시면 비타민 C도 보충하고 소화도 도와줘요. 두 번째,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세요. 통곡물 빵이나 오트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드세요. 5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여러분, 건강 정보는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은 더욱 그렇고요. 아무리 좋다는 것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지금까지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식사와 함께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복통이나 소화불량, 가슴 쓰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100세 시대 건강을 위해 중요한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